우리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스터 마켓. 네. 금요일 날 제가 부동산 얘기를 해드리는데 오늘은 또 약간 다른 얘기네요. 다시 벌어진 서울 집값의 낙폭, 공급 몰린 강동구 휘청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5주 연속해서 낙폭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초에 나왔던 정부의 대책이 약발이 좀 먹히고 또 그 금융 당국의 이 안정 대책 같은 것들이 조금 하고 왜냐하면 또 주가도 오르고 환율도 안정되고 금리가 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 좀 넘어가나 이런 느낌도 있고 또 급매물 사라지고 또 호가를 좀 높인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야 이제 바닥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어떤 뉘앙스의 뉴스 플로우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니까 지난해는 조금 다른 양상이 나왔다 이런 겁니다. 차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전국 지도로 이제 보여드릴 텐데 지도가 아니네요. 네, 저 봉차트인데 가격 지수가 전국으로 보면 지난주에 0.38 빠졌는데 0.49. 뭐 저걸 뭐 의미 있냐 없냐를 따지기 전에 꽤 의미 있어 보이죠. 저 죄송한데 네. 지금 하이브가 지금 공시했네요. 한다고? 네, SM 타법인 주식 및 출자 증권 취득 그래, 결정. 아침에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보도는 나왔는데 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는데 지금 공시를 했습니다. 네. 예. 여하튼 SM 갖고 있는 분들은 해피하시겠네. 아유, 장렬님만 훅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 내 거 좀 해주세요. 차트 좀 보여주세요. 수도권 0.44에서 0.58. 네. 하이브의 저것 때문에 저 부동산은 좀 기미 빠진 것 같네요. 네, 지방 0.32에서 0.40 그리고 서울이 0.31. 전국에 비해서 수도권이 조금 많이 이제 하락폭이 커졌고요. 대신 전세가 여전히 약하네요, 그죠? 네, 수도권이 1%대 초반이었는데 조금 더 낙폭을 키우고 있고 그래서 쭉 보시면 매매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에 보면은 저 빨간색과 파란색이 이제 변동률인데 쭉 줄어들고 있었잖아요, 그죠? 예. 지난주에 다시 낙폭이 조금 확대됐는데 그러네요. 서울 지역이 25개 자치 구가 있는데 강북권에서는 서대문구 같은 데들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0.46%, 동대문구 0.38. 비교적 대단지 위주로 하락세를 보이고 강남권에서는 강서구, 금천구, 강동구 이런 데들이 많이 빠졌는데 강동구에서 급매물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빠졌다. 왜냐하면 강동구 딱 하면 기억나시죠? 뭐 연상이 되시죠? 네네. 네. 그 이제 신규 아파트 단지의 어떤 분양에 대한 이슈 같은 것들이 구축 아파트의 급매물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강동구의 대표 아파트 고덕동 고덕 그라시움이라고 있는데 여기 84제곱입니다. 국평이죠. 이게 13억 8,500만 원에 실거래가 됐는데 이게 2021년에 18억 9천만 원, 5억 원 정도 더 낮게 거래됐고 직전 거래인 지난달 28월에 14억 4,700만 원보다도 한 달 만에 다시 6천만 원 이상 더 낮게 거래됐다라는 거예요. 네. 상일동의 고덕자이 이 국평도 9억 3천. 상일동이 어디쯤입니까? 저 강동구 상일동에 네. 그 고덕 상일 뭐 이쪽이 강일 상일 이쪽이죠. 강일 그러니까 중부 타고 가다가 네, 거기죠. 거기죠. 네, 중부 타고 근데 가다가, 여기가 저는 항상 보는 여기 참 살기 좋겠다. 왜냐면 저 중부 탈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딱 이제 거기 도착하면 서울이네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했는데 84제곱미터가 이게 고덕자이가 9억 3천만 원에 거래돼 25층이 10억 이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최고가가 이게 16억 8천이었다는데 7억 5천만 원 내렸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25층이라고 적혀 있긴 한데 그리고 이제 고덕자의 길 건너에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전용도 12억 1천만 원 12층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둔촌 푸르지오도 국평 기준으로 11억 8천만 원. 그러니까 체감하기로는 꽤 낙폭들이 있는 매물들이 거래가 꽤 있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그래서 나머지 경기와 인천 지역도 인천과 경기도 0.5, 0.75 하면서 오히려 더 낙폭을 더 키웠는데 부평
뭐 이런 데들 많이 빠졌네. 0.69, 중구 0.66 이런 데들 많이 빠져. 화성 동탄 신도시가 있는 화성은 1.51이 빠졌어요. 네. 많이 빠졌네. 광교 신도시가 있는 수원 영통 1.4. 그러니까 대단지들이 있는 데 있잖아요. 네. 구축 아파트 이미 구축 아파트가 돼 있는 대단지 아파트 단지는 낙폭이 굉장히 커져 있다. 근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16년인가 17년 만에 저 주담대가 줄었어요. 맞아요. 네, 예. 신용대출도 줄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딜 레버리징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결과물이거든요. 금리가 워낙 높아졌으니까 네네. 사실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분들이 이제 빚을 갚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의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금리에 굉장히 민감해서 이게 다음 달, 다다음 달로 가면서 이제 낮아진 금리가 어떤 매매, 이건 이제 매매는 약간 후행하는 거니까 예. 실거래는 좀 후행한다고 봤을 때 이제 실거래 매매가가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식하고도 조금 같이 움직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거의 같이 움직이네요. 네, 1월달에 부동산하고. 주식 계속 올랐잖아요. 네. 1월달에 5주 계속 그 낙폭이 줄었어요. 예. 그런데 다시 올라가고 주가도 다시 환율도 다시 조금. 예. 그래서 자산 가격의 어떤 그 동행성이 요즘 굉장히 강해졌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해야 될 것은 이 추세가 어떤 거냐, 이게 주간 단위에 뭐 혹은 일간 단위에 이런 것들보다도 그 추세, 자산 가격의 추세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금리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장 먼저 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근데 제 생각에 뭐 장기 금리, 예를 들면 10년짜리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세적으로 지금 다시 올라가서 예전에 봤던 4% 중반 혹은 그 이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캐션 마크입니다. 물론 그 기준금리를 조금 더 올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단기금리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거기에 연동하는 대출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중금리의 큰 트렌드를 보이는 장기금리가 계속해서 치솟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자산 가격의 추이도 한번 가늠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부동산 상황도 한번 저희가 잘 면밀히 살펴보면서 그 변화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집으로가 있나요? 이번 주 집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항상 우리는 집으로 또 가야 네. 됩니다. 그 집으로 사연들이 좋아지고 있어요. 점점 많은 분들이 또 좋은 사연들을 좀 보내주셔갖고 상가로도 한번 해줘요. 상가? 집으로만 하지 말고. 상가 투자도 관심이 좀 있어요. 아니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상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진다는 얘기. 그래요? 특히 외곽 지역의 상가가 공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사실 지난 한 4, 5년 동안 상가 꼬빌 이런 거 빌딩. 엄청 투자를 했거든. 꼬빌. 나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레버리지 엄청 해주고 왜냐면 거긴 또 대출 엄청 해줬거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짚어주세요. 그렇겠습니다. 집으로. 자, 집으로 꼬빌로. 네. 자, 그럼 저희는 우리 권순 팀장이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주말에 올라올 압권도 잘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모레 글피 월요일에 뵐게요. 깜짝 놀랐어. 네. 감사합니다. 네. 등산 가자 그러는 줄 알고.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